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학습이나 생활 습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압도적으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언제쯤 엄마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까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요. 정말 미리 스스로 해놓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부모님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하나, 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현타가 부모님들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이런 부모님들 마음을 감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줄여서 알잘딱이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이렇게 알잘딱으로 자기 할 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퇴근해서 돌아오셨는데 아들이 막 어머님, 오늘 세상 해야 할 일을 모두 맞춰두어 싸웁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부모님들 모두 처음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 또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믿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불신이 깊어지고 그 기대와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어느새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는 엄마가 안 챙기면 안 돼, 잔소리 안 하면 안 해 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게 되고,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결국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는 부모님 대신 학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이 챙겨줘야만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다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제3자로서 보면 부모님이나 아이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변화를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해야 할 일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블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 블럭들을 쓰러뜨리나요? 부모님들이 이건 언제 할 거야? 이건 다 했어? 하나씩 챙겨서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럭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묻고 챙기고 인상을 쓰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결코 부모님에게도 아이에게도 유쾌한 경험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서 블럭들을 각각 쓰러뜨리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를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꼭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미노 효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One Thing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도미노 효과는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개수가 많고 복잡한 막 기네스북에 오른 도미노 탑이라고 해도 결국 그 탑을 가장 쉽게 쓰러뜨리는 방법은 제일 앞에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성공적으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도미노 블럭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하기보다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첫 도미노를 찾고 그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 효과를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 적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해야 할 일을 마치 도미노처럼 첫 도미노 하나만 쓰러져도 자연스럽게 도미노들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그 첫 도미노라고 부를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부모님들이 그토록 어린 시절에 계획 세우기 습관을 강조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표나 플래너가 바로 그런 도미노 효과를 부르는 장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저것 다 챙겨 묻지 않아도 플래너를 쓴다는 행위는 곧 아이가 스스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대여섯 가지의 일을 아이가 하게끔 챙기기 위해서 아이에게 그 일들을 그때마다 다 했느냐고 일일이 물어보고 체크할 필요 없이 딱 두 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플래너는 다 썼는지, 그리고 그 플래너에 쓴 것들을 실천은 다 했는지, 이미 그 두 마디 안에 대여섯 가지 일들을 오늘 다 해야 해, 다 했니라는 그 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로부터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그 대여섯 번씩 서로 묻고 확인하는 그 불쾌한 경험은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플래너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줍니다. 대여섯 가지의 일을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대로 하다 보니 애초에 우리 아이의 계획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플래너를 쓰고 나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공부 시간과 자유 시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경계를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만약 부모님께서 계획표대로 해야 할 것을 다 했을 때 명확하게 아이의 자유시간을 보장만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이라는 명확한 베네핏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빨리 실천하고 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플래너가 아이에게는 나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플래너를 쓰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구체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것도 안 되는 아이예요. 플래너 쓰는 것 자체가 저희 아이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좌절하시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도미노 효과를 이해하셨다면 그 첫 도미노는 꼭 플래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플래너보다 더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해야 할 일 딱 3가지만 적어서 실천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신다면 이때 첫 번째 목표는 우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체크하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결국 쓰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들여다보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체크리스트는 정말 누가 봐도 고작 이걸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쉽고 심플해야 합니다. 막 애들이 해야 하는 대여섯 가지 일들을 다 쓰고 싶은 마음, 또 그 안에 모든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다 넣고 싶은 욕심 모두 잠시 접어두시고 아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써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D랩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이불깨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이불깨기를 이미 하고 있었던, 혹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이 아이들의 모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첫 도미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원리에는 저희가 스몰 빅이라고 부르는 작은 성공 경험의 힘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에 이불깨기, 아침에 책상 정리하기, 10분간 책 읽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책 읽기? 그것마저 어렵다면 뭐가 됐든 더 쉬운 걸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써두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다 했어요.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책상 정리를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3개의 성공 경험을 쌓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집 문을 나설 때 3개의 성공 경험을 쌓고 그 성공 경험은 내가 오늘 더 중요한 일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이미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의 약속, 목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은 남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잘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하는 관성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쓰고 체크하는 습관을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적어도 이 습관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 체크리스트 3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너 쓰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야 할 일을 챙기게끔 만드는 하나의 깔때기가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는 플래너 쓰기, 플래너 피드백하기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챙긴다는 행위는 뭐예요? 곧 플래너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플래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오늘 해야 할 5-6가지, 7-8가지의 일이 들어가죠. 그러면 플래너를 쓰고 체크한다는 것은 곧 내가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가지수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앞에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하게 만드는 작은 도미노들을 쌓으면서 또는 깔때기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첫 도미노부터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실 제가 도미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설명드렸지만 정확히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종의 시스템 혹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이나 압축 공부를 쓰면서 인터뷰했던 많은 학생들은 바로 이 시스템이 공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되게 만드는 장치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플래너를 쓰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연습은 2가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챙겨가게 만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때 가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효율적으로 처리해낼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루틴, 복잡하고 어려운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본성상 복잡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쉬운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시스템을 1번, 2번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 성공 경험 위에서 그 시스템을 스스로 더 정교화하고 최적화를 해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가장 단순한 그 첫 시스템을, 그 첫 도미노를 만들고 쓰러뜨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셔야 될 역할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해야 할 일들을 도미노처럼 쌓고 그 첫 도미노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쭉 드렸잖아요. 물론 그 첫 도미노가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기존의 방식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고 이것마저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노를 쌓고 첫 도미노를 찾는 게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필요 조건이라면 그것을 완성하는 충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그 첫 도미노를 확실하게 쓰러뜨리게끔 하는 핵심은 바로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플래너가 됐든 혹은 체크리스트가 됐든 그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한 힘을 그 칭찬을 통해서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플래너를 다 쓰고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다면 우리 아들 이렇게 플래너를 잊지 않고 쓰다니 정말 대단한데, 와, 플래너를 꾸준하게 쓰다니 정말 우리 딸은 정말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심과 리액션을 섞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실천했다면 칭찬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간헐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만큼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면 그 보상이 그 습관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예 그 칭찬을
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작은 포스트잇 위에다가 두세 줄 정도 플래너를 써낸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글로써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영상에서 저희 D랩 아이들이 1, 2주 만에 플래너 쓰는 습관을 들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플래너에 매일매일 두세 줄의 칭찬과 격려를 부모님께서 적어주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아이들에게 플래너 쓰는 일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다려지는 기분 좋은 일이 되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플래너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이와 약속한 자유시간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것만 다 하면 언제든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라는 확신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플래너나 체크리스트를 쓰고 실천했을 때 첫 번째,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이 주어지고, 두 번째, 내 자유시간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지켜진다면 아이들에게 플래너, 체크리스트 작성은 서서히 하기 싫은 일에서 하고 싶은 일이 되어갈 겁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체크리스트나 교구 플래너가 좀 학습으로 연관이 돼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뭔가 학습 관련된 첫 도미노의 예시를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것, 플래너 쓰는 게 전혀 익숙치 않은 아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도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습관 들이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목표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넣을 수밖에 없죠.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7, 8가지의 일을 타율적으로 엄마 아빠가 시켰을 때 결국 그거를 스스로 안 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는 이미 7, 8개의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프레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아이 입장에서 베네핏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 8가지 일을 억지로 시키던 거를 그걸 그대로 스스로 하게 만든다? 그건 어렵죠. 거기서 7, 8개 중에 5, 6개를 빼고 2, 3가지만 스스로 하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이불개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주, 2주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7, 8개 중에서 이거 하나 내지 2개만 체크리스트에 꼭 포함을 시켜서 해보자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7, 8개 중에서 가지수가 줄어든 거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성취감을 쌓아가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해볼 수 있겠는데, 일종의 습관의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씩 추가를 해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영상에 짧게 얘기했지만 간헐적인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네가 좀 어렵고 싫을 수 있으니, 그럼 이것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자유시간이 됐고 혹은 물질적 보상이 됐건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참 보상이라는 게 참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보상에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는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 이 보상 때문에 하더라도 어느 순간 체크리스트를 쓰는 습관 자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애들 입장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학습이라는 게 기존에는 가장 어렵고 많았던 게 문제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래너나 체크리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블럭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직 스스로 하는 습관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하고 딱 하루에 3가지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아이 혼자 하게 두시기보다는 부모님도 부모님 스스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이가 체크리스트를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다 실천을 못 하더라도 아예 안 된 일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아예 언급하지 마시고 무조건 실천해낸
한두 가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 일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일,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토록 어려웠던 스스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습관이 어느새 부모님도 모르게 아이들도 모르게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조코칭 영상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벽을 넘어서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